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달러보다 한국의 이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미국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미국의 달러보다 더 귀한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귀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소리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잡한 노선도와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 그리고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쁜 것처럼 보였고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이 도시에서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됐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처음 제 룸메이트 지은을 만났을 때도 어색했어요. 지은은 조용하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몇 번 질문했지만 대부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워왔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의 말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도 있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불안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선뜻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교내 식당에서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고향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지금 자고 있을 테니 답장은 내일이 되어야 볼 수 있겠죠.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만 과연 제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첫 주가 지나고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었어요. 식사 예절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예의라는 걸 배웠죠. 처음에는 이런 작은 규칙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기숙사에서도 룸메이트 지은과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은은 분명 친절했지만 너무 조용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짧게 받아주는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죠.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도서관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업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빠르게 말씀하셨고 한국 학생들은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수업 중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어요. 날씨도 변덕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감기 기운이 생겼어요. 집에서는 감기약을 먹고 엄마가 끓여주는 치킨 수프를 마시면 금방 나았는데 여기서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약국에 가려고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되었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도 심해졌어요. 한국의 시험 방식이 미국과 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저도 노력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가끔은 왜 이곳에 왔는지 후회도 됐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젖은 채로 방에 들어왔는데 지은은 그냥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나날들이 이어졌고 제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지만 체온계도 없었고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몰랐어요. 억지로 일어나 첫 수업에 참석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필기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수업 중간에 결국 포기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방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없었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목이 따가웠어요. 고향에 있었다면 엄마가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확인하고 따뜻한 차를 만들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잠을 잤는데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힘을 내어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죽을 사왔습니다. 편의점 컵죽을 데워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맛도 없고 몸도 아프고 누구 하나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따뜻한 수프가 그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은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하고 자기 자리에 앉았지만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가끔 저를 힐끗 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창백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다는 말을 먼저 하기는 싫었어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열이 더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불을 덮어도 오한이 들었고 머리는 더 아팠습니다. 결국 소리내어 신음했나 봐요. 잠시 후 지은이 조용히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뭐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은은 말없이 자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해열제와 따뜻한 물이었어요. 놀라운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약을 먹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로 답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약 덕분인지 조금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아팠지만 지은의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지은은 일찍 수업에 갔는지 방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게는 그저 또 다른 외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수업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이메일을 보내 교수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내내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열은 여전했고 목은 더 아팠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아직 미국은 한밤중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감기 치료법을 찾아봤지만 약국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을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물만 마시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집과 친구들 생각만 났어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문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지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은은 저를 보고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작은 전기밥솥과 봉지를 풀어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지켜보았어요. 지은은 능숙하게 뭔가를 씻고 자르더니 밥솥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졌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지은이 작은 그릇에 뭔가를 담아 제게 가져왔어요. 하얀색 죽 위에 조개처럼 생긴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주셨어요. 외국에서도 감기엔 죽이 최고예요. 지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전복죽이었어요. 지은이 직접 끓여온 것이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목이 아픈 제게 딱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제게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했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저 룸메이트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릇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감기 치료법과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미네소타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 한 그릇이 아니라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지은이 수업 가기 전에 물을 끓여 생강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제 먹은 전복죽과 오늘 아침 생강차 덕분인지 몸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지은이 수업에 간 후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지은이 보여준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제 오해였던 걸까요? 지은이 건넨 그 한 그릇의 죽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죽을 끓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는지 모르는 외국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정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영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배려와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은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한국의 문화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저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은은 제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지은에게 미국 속어를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주말이 되자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에 같이 가자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음식과 공연이 있었어요. 지은은 저에게 한국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지은이 보여준 정 덕분이었습니다. 축제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에서도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조별 과제에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 학생들도 제가 먼저 다가가니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은과 함께 학교 식당에 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불고기를 시켰는데 지은이 갑자기 제 접시에 쌈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에 밥과 고기를 올리고 쌈장까지 발라 저에게 건넸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은은 이것도 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직접 싸서 주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은처럼 직접 죽을 끓여주거나 쌈을 싸주는 것. 그것이 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한국 친구들에게 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간식을 나누거나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어요. 지은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지은의 한국 친구들과 제 국제 학생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저는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따뜻함을요. 사진은 지은과 함께 찍은 축제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그 글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지은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가옥을 구경하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서울이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기쁘게 저를 한국 전통차 수업에 데려갔습니다.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마시는 예절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쓴맛이 강했지만 점점 그 깊은 맛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말했어요. 한국 문화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이를 알게 된다고요. 어느 날 밤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지은은 생각하더니 이별할 때라고 대답했어요. 이별의 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모두 바빴지만 제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보낸 시간들, 한국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곧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지은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팠을 때 지은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직접 쿠키를 굽기로 했어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쿠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오븐 사용법도 달랐어요. 하지만 지은이 수업에 간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든 것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괜찮은 초콜릿칩 쿠키가 나왔어요. 편지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영어로 쓰고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도 적었어요. 지은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외롭고 아팠던 순간 지은이 보여준 따뜻함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썼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국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짐을 거의 다 싸고 지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떨렸어요. 지은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쿠키와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건 내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야. 내가 아플 때 끓여준 그 한 그릇. 죽 덕분에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두 번째 고향이 됐어. 지은은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부분에서 가끔 웃음을 지었어요. 아마 문법이 이상했나 봅니다. 그리고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도 저를 위해 무언가 준비했다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한국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세밀한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나비는 한국에서 행복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이 책갈피가
제가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지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했던 순간들,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진 과정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모두 챙겨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지은은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어요. 택시에 짐을 싣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 캠퍼스가 이제는 정이 들었어요. 한국어로 작별 인사를 하는 제 발음이 어색했지만 지은은 웃으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과 한강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물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지은은 물론이라며 그때는 자기가 더 많은 곳을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지은과 마주보고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내가 한국의 정을 이해하게 해줘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이별의 순간에 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던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 그릇의 죽에서 시작된 따뜻한 인연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탓인지 미국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제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한식 요리 수업을 등록해 전통 한국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죽 만드는 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은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지은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지은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식 요리 수업에서 배운 전복죽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곧바로 지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제가 만든 죽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널 위해 죽 끓여줄게. 지은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다른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교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은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말이죠. 죽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은 국경을 넘어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